자, 2월 27일 파이썬 수업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포해드렸던 자료에서 마지막 단원을 진행을 안 하고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따로 사전에 자료 배포를 보내드리진 않았어요. 아마 요거 내용만으로도 한두 시간은 훅 지나갈 거라서 추가 자료는 좀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일단 파이썬 코드를 통해서 메일 발송하는 기능을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일단 교환대로 좀 진행을 한 다음에 끝나면은 이제 거기에 좀 즉흥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해서 좀 넣어볼 생각입니다. 자, 메일 발송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사전에 이야기할 내용들이요. 파이썬 자체적으로 메일 발송 기능이 있지는 않습니다. 파이썬에는 메일 발송 기능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체적으로 메일을 보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제 핸드폰 같은 걸로 이제 메일 확인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때 보면은 핸드폰이 Gmail하고 연동을 한다거나 네이버랑 연동을 한다거나 기존의 다른 메일 보내는 사이트들하고 연결을 해요. 메일을 처리하는 시스템이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SMTP라고 하는 시스템이에요. 잘못 적었네요. SMTP. 자, 얘는 발송용이에요. 그 다음에 팝3 혹은 IMAP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수신용이에요. 오늘 하려는 거는 파이썬이 자체적으로 메일을 보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입해서 쓰고 계시는 이 메일 시스템 있죠? 얘네들하고 연동을 하는 건데 상대적으로 발송 시스템하고 연동하는 거는 쉬워요. 근데 수신 시스템하고 연동하는 거는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발송에 관해서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발송 가능한 이 메일 시스템은 구글이 될 수도 있고요. 네이버가 될 수도 있고요. 다음이 될 수도 있고 온라인상의 웹메일은 모두 가능합니다. 자, 이 연동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파이썬에 있는 패키지라는 개념을 알았었죠. 파이썬의 기본 패키지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오늘 진행할 코드의 내용은 여태까지 했었던 코드들보다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진행됐던 내용들은 내가 흐름을 파악해서 좀 나중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 나름대로의 주관이 좀 들어가야 되는 코드다 라고 하면은요, 오늘 배우는 코드는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요. 메일 보내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코드를 한번 따라서 연습을 하셔갖고 한번 성공을 하고 나면 그 상태에서 응용의 여지가 1도 없는 코드예요. 프로그램 코드가 좀 고도화될수록 목적이 한 가지로 압축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럴수록요 응용의 여지는 더 줄어들어요. 왜냐면 내부 원리들을 패키지 안에다 꽁꽁 숨겨놓거든요. 그래서 존재하는 패키지를 활용하는 종류의 코드들은 오히려 앞부분보다 어떻게 보면 익히기 더 쉬우실 수 있어요. 오타 없이 따라해서 완성된 결과물 하나만 딱 갖고 있으면
나중에 똑같은 기능 쓰고 싶을 때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게 이제 전체적인 개요 이야기였고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구글하고 연동한다고 하면은 구글에 연동하기 위한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필요하고요. 네이버, 다음도 모두 연동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이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여러분들 소스코드에 명시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아이디가 따로 없죠. 이메일 주소가 곧 아이디죠. 네이버랑 다음은 우리가 쓰는 그 아이디 비밀번호 쓰시면 되는데 구글은 아이디가 따로 없어요. 그리고 비밀번호, 이 비밀번호가 좀 특이해요. 구글은. 구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쓰는 일반 비밀번호가 아니에요. 일반 비밀번호가 아니고 이 연동을 위해서 발급받은 일회용 비밀번호를 따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구글을 통해서 그 일회용 비밀번호를 발급받는 과정부터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이제 화면 지우고 넘어갈게요. 자, 제가 사전에 이제 저는 이미 세팅이 다 돼 있는 상태라서 저희 집사람 아이디를 빌려서 화면 캡처를 좀 해왔는데 이 화면 내용이 각자 개인 그 계정 상태에 따라 좀 다르실 수가 있어요. 자, 한편에 제 거를 같이 띄워놓고 가볼게요. 자, 구글에 로그인을 하고서 여기 오른쪽 상단에 동그라미를 누르면은 구글 계정 관리, 여기는 구글 계정이라고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이 있어요. 지금 이 말풍선이 불과 몇 시간 사이에 지금 모양이 또 바뀌었네요. 자, 클릭하면 이제 이런 사이트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왼쪽 메뉴에서 보안이라고 선택하시고 2단계 인증이라는 걸로 들어가세요. 이 2단계 인증이라는 기능을 켜야 됩니다. 보안한 다음에 저는 지금 2단계 인증을 이미 쓰고 있어요. 저는 들어가도 뭐 별다른 상황이 바뀌진 않아요. 비밀번호 입력하고 네, 이렇게 하면 저는 이제 바로 튀어나오는데 2단계 인증이라는 게 뭐냐면은 웹사이트에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딱 쳐서 입력 로그인 했을 때 처음 로그인하는 컴퓨터면은 쉽게는 이제 문자 메시지로 인증번호 보내는 거. 그리고 만약에 컴퓨터에 유튜브나 지메일 같은 구글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면은 걔한테 푸시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는 거. 이런 절차를 한번 더 겪는 겁니다. 자, 2단계 인증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은 2단계 인증 시작하기라고 나와요. 클릭하고 들어가시고 비밀번호 한번 더 눌러서 로그인 하시면 자, 사용 중인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문자 메시지 선택하고 다음 누르시면은 인증번호가 핸드폰으로 전송이 되고 그 번호를 입력하고 다음 누르시면은 네, 완료가 돼요. 그 다음에 사용 여부 선택하셔서 활성화 시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앱 비밀번호라는 거를 키시면 돼요. 앱 비밀번호로 들어가셔서 비밀번호 한 번 더 입력하시면 되고요. 2단계 인증을 켰기 때문에 로그인 하면은 이렇게 인증번호 문자 메시지로 오는 거를 한 번 더 입력하셔야 돼요. 로그인 할 때. 근데 이걸 매번 하는 게 아니라 이 화면상에 있는 요 체크박스를 선택하시면 한 번 이렇게 진행한 컴퓨터에서는 두 번 다시 똑같은 과정을 진행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정 상황에 따라서 이 화면이 안 나오고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유튜브 혹은 지메일 이런 프로그램으로 알림 메시지가 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확인을 해주시면은 이 과정이랑 똑같아요.
자, 그럼 이제 앱 비밀번호라는 거를 발급받기 위한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지금 연동할 거는 구글 입장에서는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모르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앱 선택이라는 거에서요, 기타 항목 선택하시고, 기타 항목을 선택하면 거기가 입력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뀝니다. 이 입력할 수 있는 형태에다가 적절히 여러분들이 이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생성 버튼 누르시면 화면상에 기기용 앱 비밀번호라고 해서 영어 16글자가 표시가 돼요. 자, 저도 한번 발급받아 볼게요. 2단계 인증 켜고 나서 앱 비밀번호로 들어가요. 그래서 앱 선택에서 기타라고 입력하면은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는데, 여기다가 아무거나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생성 버튼 누르면은 팝업 창에 이렇게 비밀번호가 표시가 되는데요. 주의하실 거는 이 비밀번호는 지금 이 화면에서 한번 확인되면 두 번 다시 원래 값이 뭔지 확인 못합니다. 여기서 확인 누르고 닫으면은 이 비밀번호를 두 번 다시 내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번호를 나중에 우리가 소스 코드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어디엔가 복사를 해놓으세요. 메모장 같은 거 실행하셔서 비밀번호를 미리 복사를 해놓으세요. 자, 지금 복사 붙여넣기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원본에는 네 글자마다 지금 띄어쓰기가 하나씩 돼 있죠. 근데 이걸 복사 붙여넣기 하면 띄어쓰기가 다 없어지거든요. 실제 원래 값은 띄어쓰기 없어요. 여기에서 네 글자마다 띄어서 보여주는 거는 그냥 단지 우리 보기 편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을 복사해서 적용할 때 사이사이에 띄어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요거를 확인하시고요. 네, 앱 비밀번호라는 건요, 이렇게 한번 만들고 나면 필요 없을 때 그냥 바로바로 지우실 수 있어요. 버튼 눌러서 바로바로 지우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실습하실 부분은요, 실습하실 소스 코드 이외에 그 비주얼 스튜디오 상에 메일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으셔야 되고요. 그 폴더 안에 제가 지난 시간에 미리 배포해드린 파일들이 있어요. 그 파일들이 그 안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작업하시는 폴더 안에 메일이라는 폴더가 있고, 이 폴더를 확장하면은 제가 미리 드린 파일들이 이렇게 쭉 존재하면 돼요. 자, 일단은 발급키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코드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 각자 구글에서 발급키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구글 메일을 안 쓰신다면 일단은 이번 첫 글씨 실습 기간은 그냥 자료만 한번 검토하시고요. 예제 실습이 다 완료되고 나면은 구글 말고 네이버나 다운 같은 데를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소스 코드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PPT 확인하시면서 앱 비밀번호 발급, 그리고 메일 폴더 안에 배포된 자료들 집어넣는 것까지만 먼저 확인할게요. 자, 지금이 7시 20분인데요. 이 과정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10분이면 될 것 같아요. 10분 정도에서 마무리하시고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10분 후에 뵐게요. 자, 시간 됐으니까 코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코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어 있는 파일을 이제 여러분들 실습하시는 폴더 안에 메일이라고 폴더 만들고 넣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일단은 이제 여기 있는 것 중에 일단은 이제 파일 2개를 먼저 이제 사용을 해볼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첨부 파일 같은 걸로 활용할 재료입니다. 자, 임포트부터 보죠. 자, os.path 경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모듈인데요. 첨부 파일 관련 때문에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smtp lib. smtp가 아까 발송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발송 시스템 관련된 라이브러리고요. smtp라고 부릅니다. email.mime.text 안에 mime.text라는 거를 이제 넣으시면 되고요. 얘가 본문 데이터예요. email.mime.application과 email.mime.multipart라고 하는 애는요. 이 mime 어플리케이션은 첨부 파일을 처리하는 개체고요. 첨부하는 파일을 멀티파트라고 부릅니다. 이 첨부 파일을 본문에다가 덧붙이기 위해서 mime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걸 씁니다. 자, 일단 필요한 변수들을 먼저 좀 정리할게요. 컨텐트 타입은 HTML이라고 작성하는데 이 HTML이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그 소스 코드예요. 메일 본문은요 HTML 형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HTML이라고 하는 형식에 대해서 이따가 잠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유저 네임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설정하시면 되는데 구글이랑 연동하실 때는 구글 메일 주소를 기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개인 메일 주소예요. 패스워드도 아까 발급받은 앱 비밀번호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글하고 연동하기 위해서 구글 메일 발송 시스템의 주소들을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값들은 전부 그 Gmail 매뉴얼에 보면 공개가 돼 있는 값들이에요. 자, 구글 메일 시스템 주소, 그 다음에 발송 포트 번호라고 하는데 포트 번호는 통신에 필요한 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롬 ADDR 보내는 사람 메일 주소입니다. 이 메일 주소가요 구글에 로그인할 때 쓰는 경로랑 일치해야만 됩니다. to ADDR 이거는 받는 사람 주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설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메일의 제목 적으시고요. 첨부 파일을 또 넣을 건데 첨부 파일이 필요 없을 때는 이 파일스를 빈 리스트로 넣으시면 돼요. 근데 내가 발송하고자 하는 첨부 파일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 파일스 안에 리스트 형태로 파일의 경로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VS 코드 폴더 안에 메일이라는 폴더가 있고 그 안에 hello.txt와 world.txt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아까 폴더 구조 보면은 내가 지금 소스 코드 작업하는 데 안에 메일이라는 폴더가 있고 그 안에 hello.txt와 world.txt 두 개가 있어야 되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 본문입니다. 따옴표가 3개로 들어가는 거는 다중문자열이죠. 이 안에서 줄바꿈 맘대로 할 수 있고요. 본문을 구성하기 위해서 HTML 코드 형식이라는 걸 사용해야 되는데 이 HTML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웹페이지 제작 언어예요.
그래서 이 HTML의 모든 내용을 오늘 소개해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냥 요게 메일 본문이다. 정확하게는 여기가 본문이에요. H1과 H2는 그 제목 형식이고요. P라고 하는 거 안에 있는 게 이제 본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별도의 과목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수업에서는 길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대략적인 개요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여태까지 이제 발송에 필요한 정보들을 다 준비했으면 이제부터 조립을 하세요. 마인 멀티파트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이 객체에다가 제목 설정해주고 보내는 사람 설정해주고 받는 사람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마인 텍스트라고 하는 클래스에다가 내용과 내용 형식을 의미하는 이게 아까 HTML이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여기에다가 내가 내용을 줄 건데 그 내용의 형식이 HTML이다. 이렇게 명시하시면 되고요. 이 정보를 mst.attach 요 mst 객체에다 또 넣어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첨부 파일인데요. 아까 파일스라고 하는 리스트에다가 첨부 파일 항목 2개를 넣었다고요. 만약에 이 파일스의 리스트가 아무것도 없다면 조건문에 의해서 조건이 거짓이 되니까 이 건너뛸 거예요, 통째로. 근데 원소가 뭔가 있다면 요 리스트를 반복문에 걸어서 F가 각 파일의 경로가 되도록 합니다. 이게 메일 밑에 hello.txt가 A였어요. 자, 이제 요 경로에 있는 파일을 read open, read binary, RB 형식으로 엽니다. 그래서 열린 파일을 A 파일이라고 명명을 짓고요. 그 다음에 요 경로값을 해가지고 반복 돌았으니까 F가 경로 하나죠. 얘가 지금 F인 거예요. 경로값이. 자, 이 F를 통해서 os.path.baseName. baseName이라고 하면요. 요 맨 마지막에 있는 파일 이름만 가져옵니다. 그래서 baseName은 hello.txt가 됐을 거예요. 자, 그 파일 읽기 위해서 만든 요 A 파일 객체 얘를 통해서 read라고 하면은 파일의 내용을 모두 읽어드리죠. 그 다음에 name은 한 다음에 아까 추출해놨던 파일의 이름을 세팅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임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클래스의 객체로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메일 본문에다가 첨부 파일이 들어갈 거다라는 거를 명시를 해줘야 돼요. 파트 안에 컨텐트 디스포지션은 어테이치먼트 첨부 파일, 파일 네임은 뭐다. 여기에다가 아까 추출했던 이 파일 이름을 다시 한번 또 써줍니다. 자, 이 안에 이제 mst.attaach에서 파트를 넣었으니까 첨부 파일이 본문에 추가가 될 거고요. 지금 이 루틴은 전체적으로 리스트를 가지고 하는 반복문이에요. 반복문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제 SMTP 클래스의 객체로 아까 만든 SMTP 객체 전달해서 메일 발송 객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얘를 제가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함수가 메일 시스템에 접속한 겁니다. 스타트 TLS라는 거는 이제 메일 시스템하고 연동을 시작하겠다는 거고요. 로그인 하세요. 이름과 비밀번호. 그리고 mail.sendmail한테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아까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각종
본문이라든지 첨부 파일 같은 거 여기다 다 추가했거든요. 걔를 이제 포함해서 샌드 메일 보내기 하시면 돼요. 발송이 끝나면 콰이트함 소출하셔서 종료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시면은 파이썬 코드에 있는 주소로 실제로 발송이 된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첨부 파일 간 것도 확인하시고. 오늘 예제는 비주얼 스튜디오 상에서는 아무런 출력도 안 나오면은 정상적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일, 받는 사람 메일 여기를 꼭 확인하셔서 체크하시면 돼요. 일단 요것들 먼저 각자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네이버나 다음과 연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작업을 추가로 해야 되는지 그 정도를 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지금 7시 43분인데요. 일단은 10분 정도 휴식하시고 요 예제가 코드가 좀 생소해서 좀 오래 걸리시더라고요. 실습하실 때 보니까. 일단 제가 8시 30분까지 시간 할애하겠습니다. 완성되시면 완성품을 조금 같이 고쳐볼 거예요. 네이버나 다음 같은 거 연동하기 위해서. 자, 그럼 8시 30분에 뵐게요. 지금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다음 내용이 그 질문하고 관련된 거니까 일단 진행을 할게요. 자, 그 교환에 있는 내용은 마무리가 됐고요. 자, 지금 구글하고 연계를 했어요. 저는 이제 미리 완성한 코드인데 꼭 구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네이버랑 연동을 할 거다. 그러니까 네이버를 통해서 메일을 보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네이버 메일로 들어갈게요. 자, 네이버 메일에서요.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이버 메일에서 환경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네이버 메일에서 이제 환경 설정으로 들어오시면 여기서 탑3 아이맵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네이버 메일 화면이 이렇게 안 돼 있고 옛날 버전이시면은 환경 설정 버튼이 여기 하단 쪽에 있을 겁니다. 화면 하단 쪽에요. 자, 탑3 아이맵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이 탑3 SMTP 사용을 사용함으로 체크하고 저장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그 화면 아래쪽에 우리가 설정해야 될 정보가 이렇게 노출이 돼 있어요. 아까 구글 연동 관련 설정한 것도요. 그 지메일 매뉴얼을 뒤지면 나와 있는 거 제가 미리 조사해서 넣어드린 거고요. 모두 이렇게 고정된 값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확인해 보면은 SMTP 서버명 smtp.naver.com이라고 돼 있고 아이디는 제 네이버 아이디고요. 비밀번호는 제 네이버 로그인 비밀번호래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유저 네임은 네이버 아이디 그리고 비밀번호는 여러분들이 네이버 로그인할 때 쓰는 비밀번호 그리고 여기 smtp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있죠? 여기에 그 공지된 smtp.naver.com 이렇게 등록하시면 되고요. 자, smtp 포트 465라고 나와 있네요. 요 465라는 값도 여기다 그대로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를 통해서 메일을 보내실 때는 여기 요만큼을 수정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네이버랑 연동 조건이에요. 마찬가지로 네이버도요. 보내는 사람의 이 아이디와 보내는 사람의 메일 주소가 일치해야 돼요. 받는 사람은 제 카카오 메일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보내면은 비밀번호 입력해야죠. 자, 이렇게 하고서 전체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쭉 해서 이제 발송이 됐고요. 제 카카오 메일을 확인해 보면은 메일이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와 있는 거 들어있죠? 테스트 12345라고 와 있고 지금 첨부 파일하고 메일 내용 들어가 있죠. 어느 메일 서비스를 이용하건 이렇게 연동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가 돼 있고요. 이 SMTP라고 하는 설정을 사용함으로 세팅하시면 쓰는 게 가능해져요. 다음으로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한번 다음으로 해볼게요. 다음 메일을 평소에 안 써서. 자, 여기 다음 메일도 보니까 여기 환경 설정이라고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참고로 다음 메일은 저는 평소에는 진짜 안 써서 오늘 이게 지금 진짜 몇 년 만에 들어와 본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또 낯익은 메뉴 있네요. iMap 팝3라고 있죠. 이걸로 들어가 볼게요. 자, 사용함 체크하고 저장, iMap 사용함 저장. 여기에 또 정보 있죠? smtp.daum.net 포트 번호 465. 아이디는 제 개인 아이디, 비밀번호는 다음 접속 시 비밀번호래요. 문제는 제가 지금 다음 비밀번호가 뭔지를 몰라요. 카카오 로그인으로 해서 한번 해보죠. 자, 주소가 smtp.daum.net. 자, 이게 지금 네이버용이고요. 자, 그 밑에 다음용으로 하나 더 만들게요. 자, 주석 잡은 건 주석 지우고. 제가 다음 비밀번호 진짜 모르는데. 이 다음 점 넷. 그 다음에 포트 번호 465. 그리고 메일 주소도 당연히 다음 점 넷으로 보내야 될 거고요. 자, 메일 제목 한번 바꿔볼까요? 다음을 통한 메일 발송 테스트. 비밀번호가 한번 해보죠. 자, 모두 실행. 네, 지금 발송 단계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보니까 지금 비밀번호 안 맞는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비밀번호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다음 같은 경우에 그 카카오 로그인으로 바꿔버리면 그 다음부터 다음 아이디가 없어져요. 그래서 요거는 연동이 지금 전화 못하는 상황이니까요. 일단 이렇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요거 완성되신 코드를요, 응용을 할 거예요. 어떻게 응용을 하냐면요. 자, 실습 코드 파일 하나 다시 만들게요. 자, 이거를 이제 sendmail.ipynb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메일 발송 코드 만들어 놓으신 거 있죠? 이거 지금 블록이 다 조각조각 나눠져 있잖아요. 이거를 한 블록에다가 다 옮겨 담으세요. 여기서 블록 하나에다가 다 이렇게 옮겨 담으세요. 자, 이렇게 블록 하나에다가 다 옮겨 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정보 설정이 됐는데요. 이 메일 발송을 할 때 필요한 이 정보들은 한번 연동 설정하고 나면 고정값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메일을 발송하시기 위해서 다른 메일을 발송할 때 어디를 수정을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일단 받는 사람 주소는 그때그때 달라지겠죠. 그리고 제목도 그때그때 다르겠죠. 첨부 파일도 그때그때 다를 거고요. 메일의 내용도 그때그때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메일을 또 보내고 싶으시면은 지금 화면에 표시한 이 네 가지 부분만 바꾸면 돼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그냥 그 코드를 그대로 유지해도 되죠. 자, 다시요. 이마만큼의 코드를 실행하는데 변경돼야 되는 조건값이 toAddr 서브젝트 파일스 컨텐트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조건값만 그때그때 바뀐다면 지금부터 이 코드는 나머지 코드들은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요, 기존에 만드신 코드에서 이 네 부분을 지우세요. toAddr 라인 지우시고요. 서브젝트 지우시고요. 파일스를 지우세요. 컨텐트 부분을 싹 지우세요. 네. 아니면은 다른 파일에다가 잠깐 옮겨 놓으세요. 자, 지웠습니다. 자, 되셨죠? 자, 이제 임포트 문을 제외한 밑에 쪽부터 여기 임포트 구문을 제외한
나머지 밑에를요 쭉 드래그 하신 다음에 나머지 코드들을 전부 다 이렇게 드래그 하세요. 드래그가 안 되냐. 자, 임포트 구문을 제외한 부분을 쭉 드래그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키보드의 탭키를 한번 누르시면 얘네가 들여쓰기가 한번 쭉 들어갈 거예요. 탭키를 한번 누르시면은 통째로 들여쓰기가 쑥 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위에다가요 함수 정의 구문을 넣으세요. df send mail 파라미터로요 서브젝트 받는 사람 서브젝트 컨텐츠 그리고 첨부 파일. 첨부 파일은 기본값을 빈 리스트로 잡아놓을게요. 첨부 파일 안 쓸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아까 삭제한 변수들을 이 함수 호출할 때 조건값으로 주면 외부에서 전달된 값에 의해서 이 코드들이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함수를 호출하는 것만으로 이 안에 있는 코드들은 메일 발송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코드를 추가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준비가 다 됐으면요.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제 이 만든 파일은 끝났으니까요. 주피터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드세요. 파일 이름은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메일 보내기 .ipynb 자, 주피터로 만든 파일을 임포트 할 거기 때문에 임포트 언더바 ipynb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작성한 from sendmail 안에서 임포트 함수 이름 sendmail을 적어주세요. 아, 샌드메일의 M이 소문자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샌드메일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메일 보내면 돼요.
파라미터로 toAddr 서브젝트 컨텐트 파일 쓰잖아요. 자, toAddr 서브젝트 메일 발송 모듈 테스트. 내용은 그냥 적당히 넣을게요. 내용입니다. 이렇게 넣고 첨부 파일은 아까랑 똑같이 리스트 하나 만드신 다음에 메일 폴더 안에 hello.txt와 메일 폴더 안에 word.txt 이렇게 해서 여기를 실행하면 끝났습니다. 앞으로 이 모듈을 갖고 있는 이상 메일 발송은 요거 한 줄이시면 될 거예요. 자, 내용 확인해 보면은 여기 이렇게 메일 와 있죠? 자, 여기까지 정리되실까요? 자, 여기까지 되시면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전부 끄집어내서 묻겠습니다. 자, 새로 주피터 파일 하나 만들고요. 파일 이름은 뭐가 됐건 상관없어요. 자, 메일 폴더 안에 보시면요. 메일 폴더 안에 보시면 파워포인트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이 파워포인트 파일은 그냥 모든 직원들한테 똑같이 전달될 거를 가정한 그냥 보고서 파일을 가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페이 1부터 페이 5까지는 각각 개별적으로 전달받을 급여 명세서 샘플을 준비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maillist.csv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요. 별로 안 열리네. 자, 이 파일을 열면은 자, 여기에 이제 한 개요. 그 받는 사람 이름 그리고 여기는 받는 사람 주소를 가정한 거예요. 두 번째 칸에요. 여기에 메일 받을 사람의 주소를 5개 입력할 다 똑같은 거 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전부 다 제 개인 메일로 똑같이 해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칸은 첨부 파일 첫 번째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전달될 첨부 파일. 두 번째 칸은 사람들한테 각각 개별적으로 전달할 첨부 파일. CSV 파일입니다. CSV 파일이니까 이 파일을 읽어드릴 수 있죠, 우리. 이 파일을 읽어드려 볼게요. 자, 일단은 메일 보내기 기능 테스트니까 이 임포트 구문은 똑같이 가져오고요.
CSV 파일 로드 할게요. with 오픈 메일 폴더 안에 메일 리스트.csv를 읽기 형식으로 열고요. 인코딩은 euckr입니다. as f. 자, 이렇게 해서 f.read를 csv 컨텐트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한 다음에 프린트 csv 컨텐트라고 하면은 csv 파일의 내용을 가져오죠. 이거를 이제 csv 파일 처리할 때는 그냥 리드가 아니라 리드 라인 쓰였습니다. 행마다 리스트로 바꿔야 되죠. 이걸 반복되면서 또 쪼개자고요. for line in csv 컨텐트 이렇게 해서 아이템스는 line 점 스트립 공백 제거 점 스플릿 쉼표로 분리 라고 해서 프린트 아이템스라고 출력하면은 각각의 항목들이 이렇게 리스트로 변환되죠. 자, 그러면 요 아이템스에서 여기 첫 번째 거는 받는 사람 이름이고 두 번째 거는 받는 사람 주소,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는 우리가 묶어서 첨부 파일로 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send mail to addr은 아이템스의 0번째죠. 받는 사람 주소는 to addr은 아이템스의 0번째 files는 죄송합니다. 0번째가 아니라 1번째네요. 1번째 to name은 아이템스의 0번째 아이템스의 2번째와 아이템스의 3번째.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죠. 이렇게 할 필요 없죠. 아이템스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번째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면 여기 두 개만 뽑아내잖아요. 자, 이제 to addr 제목은 메일링 테스트 내용 샘플 그리고 files 이렇게 하면은 CSV 파일을 읽어서 거기에 있는 목록대로 메일을 보낼 거예요. 해볼게요. 자, 코드 끝났고요. 자, 보시면 여기에 메일링 테스트라고 해서 쪼로로 이렇게 여러 개 와 있는 거 확인되죠? 자, 얘는 pay2 얘는 pay5 각각 따로 왔네요. 이렇게 끝나면 재미없죠? 자, 위쪽에 블록 하나 더 넣을게요. 메일 발송 제목입니다. 타이틀은 자, 형식 문자 쓸게요. name 님의 몇 년도 몇 년 몇 월 급여 명세서입니다. 임포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임포트 date type as dt 자, 현재 연도와 월 추출을 합니다. YY는
먼저 today는 dt.datetime.now였죠. 여기서 연도를 뽑으려면 today.year, 월을 뽑으려면 today.month였어요. 확인해보죠. 위에 실행을 안 했네요. 자, 2023년 2월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연도를 뽑았으니까 이 타이틀을 접목을 시키면 메일 보낼 때요. 여기서 타이틀.포맷 네임은 CSV에서 뽑아놓은 투네임 값, YY는 미리 만들어 놓은 연도, MM은 MM. 자, 이렇게 하면 미리 준비한 요 메일 형식에 받는 사람 이름은 CSV 파일에서 읽어온 값으로 치환을 할 거고요. 연도랑 월은 파이썬에 의해서 뽑아낸 값으로 치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시 발송하면 전부 다 똑같은 사람한테 보내긴 했는데요. 자, 이제 제목이 개인화 됐죠. 그렇죠? 받는 사람 이름이 있으니까 그 사람 한 명한테 딱 보낸 것 같잖아요. 자, 이제 여기 content.html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은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파일인데요. 아까 그 메일 본문 형식 있죠? 그 본문 형식 안에 치환될 치환 문자를 대신 넣어 놓은 거예요. 이 HTML이라고 하는 파일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웹페이지 형식이에요. 웹브라우저로 이렇게 열리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메일 본문을 구성하는 것만큼은 HTML이라는 과목을 따로 좀 보셔야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얘도 어차피 텍스트 파일이니까 자, 발송 제목이고요. 블록 하나 또 추가할게요. 메일 본문입니다. 컨텐트는 일단 논인데요. with 오픈 메일 폴더 안에 content.html을 읽기 모드로 엽니다. 인코딩은 얘는 UTF-8이에요. as f 컨텐트는 f.read 이렇게 하고서 프린트 컨텐트라고 해서 확인하면 아까 그 파일에 있는 내용 읽어와요. 변수에 이걸 보내면 돼요. 보낼 때 여기 내용만 치워놔자고요. 자, 내용에 content.format 하고서 치환자 똑같이 돼 있으니까 똑같이 적용할게요. 자,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실행합니다. 자, 그럼 이제 메일이 왔고요. 메일 본문 안에 안녕하세요. 파이썬 학생 5님. 2024년도 2월 급여 명세서. 파이썬 학생 3님. 메일 내용도 개인화 가능합니다. 미리 준비한 파일에 치환할 치환 문자를 넣어놓고 이 파일을 파이썬으로 읽어드려서 통째로 포맷 함수로 적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메일링 리스트를 보내고 싶으면 요 CSV 파일 수정하고 content.html 요 내용 수정하고, 그리고 첨부 파일들은 이건 어쩔 수 없이 매번 준비해야겠죠. 네, 그렇게 하면은 이 프로그램 하나 돌리는 것만으로 모든 메일링이 끝납니다. 이거 블록마다 실행하기 귀찮아요. 요거 누르시면은 한 번에 일괄 전송 될 겁니다. 자, 요 과정에서 작업했던 거 첫 번째가 sendmail.md라고 해서 sendmail이라고 해서 메일 발송 모듈을 만들었어요. 이 파일의 이름은 sendmail.ipynb였고요. 그 다음에 완성된 메일 발송 모듈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메일 보내기 .ipynb라는 파일로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짧은 간단한 코드로 메일 발송하기 기능 테스트를 좀 했었어요. 블록 뭐 굳이 안 나눠도 되고요.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메일링 리스트 구현을 했습니다. 이게 메일링 리스트 .ipynb였는데 먼저 필요한 준비물이 작업 폴더 안에 준비사항, 첫 번째는 메일 리스트 .csv, 이게 수신자 목록을 정리한 엑셀 파일이고요. 두 번째가 document.pptx, 이 파일은 모두에게 공통으로 전달할 문서였어요. 세 번째는 pay1.xlsx부터 pay5.xlsx, 이거는 개별적으로 전달할 첨부 파일, CSV에 명시된 내용을 따른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content.html, 메일의 본문을 정의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메일을 보낸 거였죠. 이 코드로 이제 메일을 보낸 거였죠. 자, 마지막으로 연습한 거는 코드만 있으면 되는 거라서요. 제가 직접 시험 보여드리고 전체 내용 이렇게 PDF로 지금 묶어서 단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요거 보시고 내용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맞다. 네. 오늘이 5227 수업 자료. 네, 박성사님 보내드렸습니다. 자, 오늘 남은 시간 요거 내용 완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오늘 내용 설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파이썬에서 리스트의 확장된 기능을 제공하는 넘파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어요. 그래프 다루기 전에 먼저 좀 살펴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일 넘파이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 한 타임 정도 할애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작업하는 거 좀 소개를 좀 서서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할 거고 남은 시간 실습 완성하시면 되고요. 줌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작업하시는 동안 줌 접속 해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은 여기까지 할게요. 녹화 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